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산다는 건 대체 뭘까요? 저는 얼마 전 지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나드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1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괴로운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날들이 무색하게도 지금은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 같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시간이 모자라서 잠까지 쪼개 자고 있을 정도로요.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 저조차 놀라운 이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전 어릴 때부터 이모 밑에서 컸어요. 아니, 정확히는 어릴 때부터라기보다는 거의 갓난아기 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을 정도니까. 그래서 저에게 이모가 엄마나 다름없습니다. 이모는 저희 엄마와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옛날 사진을 보면 복제인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똑같은 사람이 둘 있어요. 이모와 엄마는 옷도 똑같은 것만 입고 다녔다고 하고 무엇이든 둘이 항상 같이 해왔었기에 머리 스타일부터 성격까지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를 엄마처럼 느끼는 걸 단 한 번도 이상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 봐도 외모가 완전히 똑같은데 엄마였어도 이모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했죠. 그런 이모의 존재 덕분에 저는 한 번도 엄마가 보고 싶다거나 엄마라는 자리에 부족함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이모가 워낙 저한테 잘해주시기도 했고요. 아마 이모에게도 자식이 없어서 이모 역시 저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저희의 호칭은 이모와 조카였지만 마음 안은 언제나 엄마와 딸 간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제가 20살이 됐을 때 이모가 먼저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때까진 저 역시 저를 버린 엄마에 대해 궁금한 적이 없기도 했고, 혹여 말이라도 꺼냈다가는 이모가 서운해할까봐 일부러 엄마 이야기는 꺼내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20살이 됐다고 술 한잔을 하자 하시더니 먼저 저희 엄마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제 이름이 원래 현재의 이름도 아니었단 거였어요. 전 어린 나이에 개명도 했었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정은 저희 부모님 때문, 아니, 정확히는 아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참 나쁜 사람이었대요. 술 마시고 허구한 날 엄마가 망가지도록 손을 올리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엄마는 매일이 지옥 같았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저 하나만을 보며 버티려 하셨다는군요. 그렇게 매일 몸이 상해가면서도 버티고 버텼는데 하루는 아빠가 정말 엄마를 해할 것처럼 행동하셨대요. 물건을 들고 휘두를 정도로요. 그제야 엄마는 어린 아이였던 저를 들고 이모에게 도망을 치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없어지는 건 상관없었지만 계속 아빠와 함께 있다간 제가 다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우셨대요. 하지만 엄마가 거기 있다간 아빠가 곧 찾아올 것 같아서 엄마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때 언니도 참 고집이었지. 언니는 그래도 형부가 술을 안 마시면 그래도 좀 낫다고. 어린아이가 커서 아빠가 없다면 슬퍼하지 않겠냐면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미친 듯이 자꾸 겨우 말렸어. 죽으러 제 발로 가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냐고. 형부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실제로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을 한 건 별 이유도 없었답니다. 그저 아빠가 직장에서 받던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만만한 엄마한테 풀어대던 것뿐이었죠. 거기다 의처증까지 있어서는 단 한 번도 바람 비슷한 행동을 한 적 없는 저희 엄마를 매일 의심하면서 그렇게 하셨대요. 난 언니한테 도망치라고 했지. 이 아이는 나한테 맡기고 그 나쁜 놈이 다시는 찾아낼 수 없게 멀리 가라고. 나 역시 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겠다고. 우리 자매에겐 그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단다. 그 후 이모의 설득에 엄마는 결국 사라지기로 하셨답니다. 그때 이모와 저를 안고 정말 목 놓아서 서럽게 우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엄마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게 괜히 죄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이모에게 맡기고 저를 떠나셨던 거였어요. 제 이름 역시 그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저를 찾아낼 수 없도록 이름부터 바꾸고 아빠가 사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오셨다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는 아빠는 물론 엄마까지도 연락 한번 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나에게 너희 엄마는 평생 붙어 다니던 친구이자 언니였어. 언니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그래도 아직 살아는 있겠지? 제발, 제발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뭘 하고 있든 상관없으니까. 살아만 있다면 좋겠어. 그리고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랬다면 좋겠구나. 이모는 저희 엄마를 정말 그리워하시더군요. 술에 취하신 채 울먹이시면서 저희 엄마를 계속 찾으시는데 괜히 제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그리고 술에 취해 잠이 들기 전 저한테 "엄마 미워하지 마. 미워하면 안 돼." 라고 중얼거리시는데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그제야 엄마를 찾고 싶기도 하고 참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반대로 아빠에 대한 분노는 새삼 치솟더군요. 그 쓰레기 같은 아빠 때문에 엄마와 저 그리고 이모의 인생까지 달라지게 만든 거니까요. 저희 이모도 사실 결혼을 한 남자가 있었는데 저를 맡게 되는 바람에 결혼을 못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모는 남자를 버리고 저를 택한 게 얼마나 행운이었는지 모르겠다고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모가 그 남자를 버린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저희 이모를 버린 거였겠죠. 애 딸린 여자랑 누가 결혼하겠냐고 하면서요. 물론 그 남자의 입장에서 뜬금없이 조카를 데리고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일 테니 이해는 합니다. 그 남자가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저희 아빠지. 만약 저희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모는 이모대로 또 다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셨을 텐데 나쁜 사람은 참 여러 댁에도 피해를 주네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저희 이모가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저희 이모는 직장인이었는데 갓난아이였던 저를 데리고 살게 된 이후부터는 더는 직장 다니기도 힘드셨다고 하더군요. 저를 어디다 맡기자니 아빠가 찾아올까 불안하기도 하셨고 또 엄마가 없는 만큼 더 책임을 지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모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하셨대요. 가게에는 저를 포대기에 안고 데리고 나가실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모가 장사 수완이 좋았는지 그게 대박이 나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모았던 돈으로 건물 하나를 통째로 사시면서 지금 이모는 건물 맨 위층에 저와 함께 살며 건물과 세입자 관리 정도만 하고 계세요. 사실 건물 관리는 크게 뭐 없으니 확실히 편하게 살고 있어요. 출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세입자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죠. 집을 망가뜨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월세를 자꾸 밀리는 세입자들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거든요. 하루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모가 세입자들에 대한 푸념을 하셨는데 "아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 때문에 걱정이다 걱정." "왜 이모? 이번에 또 방 더럽게 쓰는 사람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월세를 밀릴 것 같길래." "월세를 밀린 것도 아니고 밀릴 것 같은 건 뭐야? 난 돈 안 낼 것이요." 같은 냄새 풍기는 사람도 있어? 예. 이모가 건물 관리 한두 번 해 보니 사람을 딱 보면 느낌이 온다니까. 왜? 어떤 사람이 있길래? 아니, 맨날 허구한 날 집안에서만 박혀 살잖아. 컴퓨터로 뭐 한다고 하는 사람 같은데? 아이, 젊은 사람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집에서만 뭐 하는 거래니, 그게? 왜?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그럴 순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돈을 벌겠니? 월세 때문에 맨날 세입자랑 싸우는 것도 스트레스라니까. 이 건물을 팔아버리든지 해야지 원. 아이고, 그래도 그 스트레스가 직장 상사랑 싸우는 스트레스보단 나아요. 나 같은 직장인은 맨날 죽어나간다니까. 어머, 감히 우리 조카를 괴롭히는 놈이 있어? 어떤 놈이야? 이모가 당장 가서 혼쭐을 내버릴라. 그러니까 이모가 가서 혼 좀 내줘. 아무튼 아직 월세를 안 낸 것도 아닌데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아서 잘 내겠지.
그런가? 아니야. 그래도 자주 가서 신경 좀 써야겠어. 이모는 그 후로 그 집에 자주 다녀오셨어요. 아마 그 사람이 제대로 일하는 게 맞기는 한 건지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물론 그냥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먹을 거라던가 반찬이라던가 과일이라던가 남자 혼자 살면 챙겨 먹기 힘든 것들을 갖다 주더라고요. 이모가 말은 그렇게 해도 역시 착한 면이 있죠. 다행스럽게도 그 남자는 월세 한번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내더군요. 그리고 이모가 갈 때마다 집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집도 생각 외로 깔끔하게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는 그게 마음에 드셨는지 이제는 정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세입자를 챙겨주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 명절이 찾아왔는데 아래층 남자가 웬 선물을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이모가 없어서 제가 대신 받았는데 그 남자의 인상은 생각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전 집에서 컴퓨터만 한다길래 약간 덥수룩한 머리에 면도도 안 하는 그런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키도 크고 하얀 얼굴에 깔끔한 얼굴까지. 퇴근하고 와서 화장을 지운 걸 후회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온 선물 역시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걸 들고 왔는데 말하는 것도 젠틀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님께 들은 조카분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이거 아주머님께 좀 전달해 주실래요? 그동안 신세 진 게 많다 보니까 명절인데 약소하게 답례라도 하려고 사왔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속으로 오, 이런 괜찮은 남자가 근처에 있었나? 라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며칠 뒤 이모가 호들갑을 떨며 그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밑에 사는 총각 있잖아. 그 총각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 어디서 일하긴? 우리 아래층 집에서 일하지. 아냐, 아냐. 그 총각 대기업 직원이래. IT 기술자로 일을 하는 건데 업무 특성상 재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라더라. 그래? 그래서 월세도 안 밀리고 선물도 비싼 걸 사온 거구만. 아이, 그래. 아이고, 그런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 걸. 아이고, 더 잘해줘서 뭐 하게. 지금도 잘해주고 있잖아. 잘해줘서 뭐 하긴. 당연히 조카 사위로 삼으려고 그러지. 뭐? 아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뜬금없긴 무슨. 이 이모가 모를 줄 알았니? 너, 이 이모가 외롭게 혼자 살까봐 여태까지 연애도 제대로 한 번 안 하고 살았잖아. 아유, 아니야. 이모 생각은 무슨. 그냥 괜찮은 남자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래, 그래. 어쨌든 괜찮은 남자가 여기 바로 밑에 집에 살고 있으니 이번엔 잡아야 하지 않겠어? 아유, 됐어. 아유, 언제는 월세를 밀릴 것 같다느니 어쩌니 하더만 대기업 다닌다니까 바로 조카 사위 삼겠다고 하는 거야? 이모도 속물이야, 속물. 그래, 나 속물이다. 그래도 우리 예쁜 조카 결혼 잘 시키려면 100번도 속물이 될 수 있어, 난. 아유, 됐다니까. 난 지금은 딱히 연애 생각은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이모 말은 사실이긴 했어요. 물론 정말로 제 눈에 차는 괜찮은 남자가 여태껏 없었던 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이모를 혼자 두게 될까 봐 일부러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게 컸죠. 괜히 그 사람의 단점을 애써 찾아내고는 아, 역시 이 남자는 아니다 하면서 연애를 안 했었거든요. 물론 단 한 번이지만 며칠 전에 봤던 그 남자는 꽤 괜찮아 보이긴 했습니다. 거기에 능력까지 좋다고 하니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다시 분명 무슨 어떤 흠이 있긴 할 거야. 예를 들면 사실은 여자가 많다던가 바람기가 있다던가 하며 마음에 벽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이모가 오늘은 집밥 말고 간만에 외식이나 좀 하자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평소에 이모는 밖에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먹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나 뭐라나. 그런데 웬일로 밖에서 먹자길래 저는 좋다고 따라 나갔죠. 그런데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이모를 따라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저희 아랫집에 사는 남자가 먼저 와 있더군요. 그러고는 저희 이모와 저를 반갑게 맞이하셨죠.
그때 딱 알았습니다. 이모가 전에 조카 사위니 뭐니 하더니만 정말로 다리를 놓아주려고 이 상황을 만든 거라는 걸. 전 차라리 좀 더 자연스러운 자리를 만들던가 하지. 이렇게 대놓고 자리를 만드니 좀 부끄러웠어요. 누가 봐도 중매 같잖아요, 이건. 그 남자도 이런 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어서 오세요. 생각보다 더 빨리 오셨네요. 아유, 우리 아랫집 총각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앞으로는 조카 사이 될 건데. 아, 이모. 조카 사위라뇨. 그건 제가 여기 조카분 마음에 들어야 가능한 거죠. 오늘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잘 부탁해요, 조카분. 어, 네? 네? 알고 보니 이미 그 남자는 제가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데다가 아예 저희를 연결해 주려는 자리인 것도 알고 있더군요. 사실 저번에 저희 집에 인사를 왔었을 때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계속 아른아른거렸대요. 그런데 마침 저희 이모가 혹시 자기 조카가 정말 괜찮은데 만나볼 생각 없냐는 얘기를 먼저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너무 반가운 소리라며 바로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자리가 그 자리였던 거였어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 역시나 이번에도 이모 생각에 좀처럼 마음이 가진 않았어요. 아니, 마음에 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이모가 계속 저희를 연결시켜 주려고 자리를 만들기도 했고, 그 남자분이 젠틀하게 다가와 주니 제 마음도 점차 열리더군요. 그러다 결국 저흰 만남을 시작하게 됐고, 만남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이웃 주민에서 저의 남편이 된 거였죠. 사실 결혼을 할 때에도 많은 고민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환경이나 생각이 저를 이모에게서 떨어뜨리진 않겠구나 하는 안심이 들게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고아로 자랐다고 해요. 부모님이 누구인지는 알지도 못한 채 살아와서 많이 외로웠대요. 학교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만 가족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모에 대해 갖는 애착을 잘 이해해 주더군요. 저 역시 부모님 없이 이모하고만 평생을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은 아예 이모가 사는 건물 근처에서 신혼집을 구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이모와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 좋지 않겠냐고. 제가 그럼 처가가 너무 가까이 있어 남편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하니 자기도 그렇게 하면 가족이 한 명 더 느는 것 같아서 좋대요. 특히 이모가 자기한테 잘 해주셨다 보니 엄마한테서 받지 못했던 애정을 받는 기분이라고 하면서요. 실제로 결혼 이후 남편은 저보다 이모를 더 잘 챙겨줬어요. 전 덕분에 행복할 수 있었죠. 여전히 이모와는 함께 하면서 남편과도 가정을 꾸려갈 수 있었어요. 아, 집은 아예 이모가 건물 한 층을 내줬어요. 어차피 근처에서 살 거면 이 건물에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저희는 가깝게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그런 저희의 삶에 먹구름이 끼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이직이었어요. 남편은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대기업을 그만두고 중소기업 부대표 자리로 이직을 했어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뭐 말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책임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신혼집을 이모가 내줬다 보니 자기가 아무것도 해온 게 없는 것 같다면서 면목 없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에게 집을 내준 만큼 이모의 월세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이상으로 벌어서 많은 걸 해드리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재택근무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애초에 남편의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니었던 데다가 저도 돈을 벌고 있는데 굳이 돈 좀 더 벌자고 그래야 하나 싶었어요. 거기다가 근무지 자체가 지방이라 저흰 주말 부부가 되어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나중엔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데다가 지금보다 더 저희 이모, 그리고 저와 나중에 태어날 자식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말하니 결국엔 제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더군요. 결국 남편은 내려가서 살게 되었고, 저흰 신혼 2년 차부터 주말 부부로 살게 됐어요. 그래도 생각보단 외롭지 않았어요. 남편이 내려간 김에 예전처럼 아예 이모랑 같이 살다시피 했거든요.
다만 남편이 밥은 잘 챙겨 먹긴 하려나 걱정이 됐는데 남편이 아예 가정부를 구하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랬다간 저희 이모가 매주 반찬 싸서 내려오신다고 고생하실 것 같다고요.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예전보다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스타트업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생활비부터 해서 이모 용돈으로 보내주는 돈들의 규모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점차 남편이 말한 것처럼 성공하고 있다는 느낌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게 저의 지옥일 줄이야. 지옥이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 주말 부부의 삶은 평범했어요. 평일엔 밤마다 전화를 길게 하곤 했었고, 주말에는 서로 번갈아 가며 남편이 올라오거나 제가 내려가곤 했었죠. 너무 붙어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적당한 그리움을 계속 유지한 채 알콩달콩 신혼생활이 오래 지속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저를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기분이 들더군요. 매번 무슨 이유를 대면서 아예 주말에 만나지 않거나 남편만 올라오거나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번 주말엔 계속 일만 해야 할 것 같아. 어쩌지? 어?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우리 남편 일하느라 그런 건데. 힘들겠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된다거나, 자기야, 이번엔 내가 내려갈게. 요즘 한동안 자기만 힘들게 올라왔잖아. 아, 아니야. 내가 올라갈게. 내가 집을 잘못 구했나 봐. 이번에 비 온 게 새는 바람에 주말 동안 집수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아니, 또? 아니, 무슨 집이 틈만 나면 문제가 생겨? 아, 내가 집 보는 눈이 없었나 봐. 자기 힘들지 않고 오히려 좋지 뭐. 이런 식이었죠. 처음엔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못 올라온다고 했던 주에 남편 회사의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 우리 부대표가 지금 전화를 안 받는데 통화 좀 가능할까요, 제스 씨? 네? 아, 이번 주말엔 남편이랑 안 있는데. 아, 그래요? 아니, 전화도 안 받고, 그럼 어디 갔대, 이 주말에? 회사 서울로 옮길까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 핑계로 맥주도 한잔하고. 아, 피곤해서 쉬고 있나 봐요. 저희 남편이 잘 때는 무음으로 잘 해놔서. 나중에 일어나면 전화 드릴 거예요. 이렇게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더군요. 분명 남편은 회사 일로 못 올라온다고 했었는데 대표님의 말을 들어봐서는 출근한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전 불현듯 인터넷에서 보던 이야기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 바람을 조심해야 한다거나 상가집 간다고 하고 딴짓을 했다거나 주말 부부 같은 경우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들이요. 그러자 불안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렇다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확인하기는 싫었어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아내가 되긴 싫었거든요. 그저 여태까지의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몇 번이고 되뇌이며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물론 대놓고 어디냐라던가 대표에게 이런 전화가 왔었는데 남편이 한 말과는 다른 것 같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다만 혹시 가정부를 젊은 여자로 구했다면 그 여자랑 바람이 난 건 아닐까 싶어 가정부의 나이만 확인해 봤죠. 가정부는 저희 이모뻘 되는 나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 말조차 믿을 수는 없었는데 남편이 절대 제가 질투할 만한 일은 만들 생각도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해서 거기서 더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이 저를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건 계속됐어요. 그런 만큼 저의 의심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었죠. 매일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그런 악몽도 꿨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것 같았죠. 그럼 직접 몰래 내려가서 확인해 보든가 아니면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보지 왜 안 그러냐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빠라는 사람이 저희 엄마에게 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의처증이 있어서 엄마를 괴롭혔던. 혹시나 제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럴 수 없었어요.
나에게 아빠, 그 쓰레기 피가 흐르고 있어서 내가 자꾸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혼자 불안해하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나도 아빠처럼 되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이요.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자꾸 아빠 같아 보여서 차마 확인을 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확인을 하는 순간 전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것만큼은 끔찍하게 싫었죠. 의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아빠 같은 끔찍한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자괴감 등등 저는 점차 망가져갔어요. 불면증은 기본이고 온 촉각이 예민해져서는 날이 서 있었죠. 결국에는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물론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고 했었기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지만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은 반년 정도 지속됐던 것 같네요.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웬일인지 다가오는 설에 자기 집으로 내려오라고 하더군요. 전 그제야 조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내려간다면 모든 사실을 자연스레 알게 될 것 같아서요. 이모와 함께 남편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가정부가 차려놓은 떡국부터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속도 없이 계속 음식이 맛있지 않냐고 물었어요. 어때요? 저 살찔만 하죠? 이모님 음식이랑 완전 똑같죠? 전에도 은근히 거슬렸었는데 남편은 말끝마다 가정부 자랑을 자주 하곤 했어요. 음식이 맛있네부터 해서 집을 너무 깔끔하게 청소해 주신다거나 저희 이모처럼 정이 너무 넘치신다거나 하는 말들을요. 미쳐갈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정말 떡국을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모가 곁에 있지 않았다면 전 정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꾹꾹 참으면서 식사를 다 마치긴 했는데 이번엔 남편이 또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사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내려오시라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 제 유언 공증 자리거든요. 유언 공증이라니. 저는 순간 제 귀가 잘못됐나 했어요. 아니, 살 날도 많이 남은 사람이 갑자기 유언 공증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 이모도 당황하면서 아직 창창한 나이에 무슨 불길하게 유언 이야기를 꺼내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상관없어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 제가 컴퓨터만 만지던 놈이라 사람 인연 같은 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정말 소중한 인연에겐 아낌없이 퍼주고 싶다는 걸. 그러니 제 유산 배분에 대한 제 결정을 잘 따라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의 불안감은 더욱 엄습해 왔어요. 갑자기 소중한 인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분명 바람이 난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저런 말을 꺼낼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서 제발 그 입에서 유산 배분의 당사자가 저나 이모이길 계속 바랐죠.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유산 배분의 당사자는 저나 이모가 아닌 남편의 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가정부였습니다. 저는 전부터 느꼈던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자 그 감정을 어떻게 쏟아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심지어 그렇게 많은 돈을 내줄 만큼 정말 그 여자에게 단단히도 미쳤구나 했어요. 옆에 있던 이모는 저보다 더 분노했던 것 같아요. 이모는 엄마, 장모님 노릇까지 해오시면서 저희 남편을 정말 부족함 없이 챙기셨으니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거기다가 이모에겐 정말 소중한 저를 배반했다는 게 더 큰 것 같았어요. 쟤, 쟤는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자네한테 여태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사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줬는데? 신혼집까지 내어주고 조카와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지금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고? 아, 자네가 사람이야? 난, 난 인정 못해. 아니, 다른 걸 떠나서 내 조카한테 감히 이런 상처를 안겨주는 걸 난 절대 용서 못할 거야.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전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만큼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이 저에겐 소중한 인연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혹시 알아요? 이분이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인연이 될지. 이모의 말에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저희 앞에서 저렇게 웃으면서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뭔지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화가 쌓여 있었던 상태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정확히는 악을 썼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집을 부술기세로 물건을 던지기도 하면서 가정부 데려오라고 얼굴이라도 보고 가겠다고 난리를 쳤죠. 그러자 잠시 후 집에는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방 안에서 사람이 나오더군요.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전 그 여자를 보고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모? 방 안에서 나온 그 여자는 제 입에서 이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모와 똑 닮은 사람이었어요. 키, 체구, 눈, 코, 입 하나하나 전부 마치 우리 이모를 복제해다 놓은 사람인 것 같았죠. 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모와 그 사람을 계속 번갈아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이모가 갑자기 그 사람에게 다가가더군요. 그러고는 그 여자 얼굴을 더듬더니 단 한마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언니." 이모의 그 말에 그제야 전 저 사람이 누군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모의 쌍둥이이자 저희 남편의 장모님이자 저희 엄마. 엄마가 있었던 거였어요. 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무릎을 꿇듯 제 앞에 주저앉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절 바라보시더군요. "정말, 정말 잘 커졌구나.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어 엄마?" "그래. 엄마야. 내 딸. 아기 때랑 하나도 안 변했구나 우리 아기. 그때랑 똑같이 너무나도 예뻐. 이 모습을 이제서야 보다니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잘 커줘서." "언니, 내가 내가 잘 키워준다고 했잖아.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조카 씨, 이 사람이 진짜 네 엄마야. 나랑 똑 닮았지? 얼른 너도 얼른 인사드려." "어 엄마, 엄마." 저는 엄마를 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엄마도 저를 안고 우셨고 이모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전 여태까지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없다고 생각했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사람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그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서 남편은 멋쩍게 웃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좀 이상하긴 했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사이코처럼 보였을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신기한 인연이 만나는데 좀 더 드라마틱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자기 속 많이 상했을 텐데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줘. 응?" 에이 진짜. 한 번만 더 이러면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아이고 아내가 남편 잡네. 남편이 익살스럽게 죽는 신용을 하는데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했던 그 고통들이 싹 사라져가는 것 같더군요. 물론 좀 짓궂긴 했지만 그랬던 만큼 엄마와의 만남이 더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도 같아요. 들어보니 남편도 처음에 저희 엄마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처음엔 진짜 저희 이모가 가정부랍시고 오셨는 줄 알았대요. 하지만 대화를 해보니 분명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제야 저한테 들은 저희 엄마 이야기가 생각났답니다. 이모와 쌍둥이인 엄마가 있다는 사실. 그 후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희를 만나러 가자고 해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저를 다시 만날 용기가 없으셨대요. 그 갓난아기 시절에 딸만 두고 미친 듯이 도망을 쳤는데 무슨 낯으로 나를 만나겠냐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를 내려오지 못하게 했던 거였고 남편의 끈질긴 설득 끝에 드디어 얼굴을 보이기로 결정한 순간 이런 만남을 준비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이제 여태까지 못 받은 효도 자기도 함께 해드릴 수 있겠다고 말하며 웃었어요. 그날 저희 네 사람은 함께 손을 잡은 뒤 한참 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엄마는 이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가 서울로 올라오는 결정을 하면서 남편과 저의 주말 부부도 끝이 났지요. 저흰 매일같이 만나며 함께 밥을 먹고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채로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는 그런 것 같아요. 엄마와 이모는 잃어버렸던 자매이자 친구를 찾았고 남편에겐 장모님을 찾았으니 가족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 셋 모두에게 더 잘해줄 거예요. 저를 키워준 이모, 마음 아프게 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엄마, 그리고 이 인연을 다시 이어주게 해준 저희 남편에게까지 평생 좋은 조카와 딸, 그리고 아내로서 옆에 있어주려고요. 그리고 요즘엔 아빠를 다시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아빠 같은 경우엔 가족의 정을 나누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시 보게 된다면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려고요. 옛날엔 우리 가족이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 지옥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가 가득한 엄마를 생각하면 다시 만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며 어디서라도 벌을 꼭 받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복된 날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저의 가슴 아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